어머니, 냄새가 정말 너무 나요. 할머니는 수저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아니, 당신은 몰라요? 집안에 그 냄새가 얼마나 배는데요. 할머니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불편하게 했네. 이금의 할머니는 78배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사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오셨죠. 가게 일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두 분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내셨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말수가 적었지만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생일이면 꼭 작은 선물을 준비했고 기념일에는 함께 산책을 나가곤 했죠. 그렇게 4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불꽃 인생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남편이 65세 되던 해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빈 가게, 빈 집, 그리고 빈 마음.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남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마지막으로 할머니께 선물을 하나 건네셨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면바지였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베이지색 바지. 별로 비싸 보이지 않았지만 할머니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보, 이거 입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오.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후로 그 바지만 입고 지냈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 바지를 입었습니다. 빨아 입고 또 빨아 입었습니다. 바지는 점점 낡아갔습니다. 색이 바래고 천이 얇아지고 군데군데 실밥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바지에서는 묘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섬유유연제 향도 아니고 세제 냄새도 아닌 오래된 옷에서만 나는 그런 냄새였죠. 곰팡이 냄새도 아니고 땀 냄새도 아닌 그저 오래된 시간의 냄새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8년이 지났을 때 아들이 할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들 내외는 서울 강남에 있는 새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30평짜리 깨끗한 집이었죠. 며느리 수지는 35살의 깔끔한 성격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집안은 항상 티끌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청결과 질서를 무엇보다 중시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사온 첫날부터 수진의 눈살은 찌푸려졌습니다. 할머니가 입고 온 그 낡은 바지 때문이었습니다. 거실에 할머니가 앉아 계시면 은은한 묵은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수지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할머니는 그 바지만 입으셨습니다. 다른 옷도 있는데 말이죠. 일주일째 되던 날 며느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새 옷 좀 사드릴까요? 요즘 백화점에 좋은 게 많이 나왔던데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이게 편해.
이것만 입을 거야. 그래도 어머니, 그 바지가 너무 낡지 않았어요? 이건 내 아버님이 사주신 거란다.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이야.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남편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바지만 입으셨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거실에서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냄새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수지는 창문을 자주 열었습니다. 한겨울에도 환기를 시켰습니다. 방향제를 여기저기 놓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계신 곳에는 항상 그 냄새가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남편과 수진 그리고 할머니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반찬을 집다가 코를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 바지 좀 버리세요. 냄새가 정말 너무 나요. 할머니는 수저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아니, 당신은 몰라요? 집안에 그 냄새가 얼마나 배는데요. 할머니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불편하게 했네. 어머니, 제가 정말 좋은 옷 사드릴게요. 백화점 가서 편한 거로 고르세요. 아니다. 괜찮아. 이게 좋아.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요즘 누가 그런 냄새 풍기고 다녀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창피해서 밖에 같이 못 나가겠어요. 어머니 옆에만 서면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서 할머니는 바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낡고 해진 바지. 하지만 할머니 눈에는 남편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바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이 옷 때문에 미움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당신이 남긴 마지막인데.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그 모든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외로움도 아내의 잔인함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저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했죠. 집안의 문제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수진의 구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제 친구들이 오는데 어떻게 그 차림으로 나오세요? 방에만 계세요. 손님 오면 나오지 마세요. 할머니의 어깨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냄새가 나는 걸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된 걸까? 하지만 바지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만이 남편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으니까요. 이 바지를 버리면 남편마저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바지 속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무기명 채권.
액면가 30억 원. 남편은 평생 모은 돈으로 이 채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병원 침대에서 할머니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당신 거요. 아이들한테는 집이랑 가게를 물려줬으니 이건 당신이 편히 쓰시오. 여보, 이게 뭐예요? 채권이요. 나중에 필요하면 은행 가서 현금으로 바꾸시오. 내 친구 박 지점장한테 가면 도와줄 거요. 이렇게 큰 돈을 아이들한테 줘야죠. 아니요. 당신 거요.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없어서 이것만은 당신을 위한 거요. 그것이 남편의 유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채권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지 속주머니에 넣어두고 간직했습니다. 이따금 만져보며 남편을 떠올렸죠. 이 종이 한 장이 30억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냄새나는 낡은 바지만 보였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바지를 없애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3월의 어느 화창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 가셨습니다. 요즘 경로당에 가는 것만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나이 든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 수 있었으니까요. 오셨쥬. 오늘은 좀 일찍 왔네요. 응,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어서 며느리한테 또 구박당했어요.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뭐, 내가 불편하게 하니까 그러는 거겠지. 친구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남의 집안일에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시간 집에 혼자 남은 수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닦고 부엌을 정리하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방문 앞에 섰습니다. 평소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그 냄새가 싫어서였죠. 하지만 오늘은 대청소를 하는 날.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깨끗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분이었으니까요. 이불은 개켜져 있었고 옷가지들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자 위에 걸려 있는 것이 수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바지였습니다. 회색빛 베이지색의 낡은 면바지. 수진은 그것을 보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혐오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바로 저게 문제야. 저 바지만 없으면 집안이 깨끗해질 텐데. 수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기회다. 어머니가 없는 지금 저 바지를 없애버리자. 아니, 없애는 건 너무 노골적이니까. 세탁기에 돌려버리자. 강하게 빨면 낡은 천이 찢어질 거야. 수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지를 집어들고 세탁실로 향했습니다. 속주머니를 확인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이 바지를 망가뜨리고 싶었을 뿐이었죠. 세탁기 문을 열었습니다. 바지를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세제를 평소보다 2배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표준 코스가 아니라 이불 코스. 강한 물살과 긴 시간으로 설정된 코스였죠. 세탁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집안이 깨끗해지겠네. 냄새도 사라지고 저 바지도 못 입게 될 거야. 새 옷을 사드리면 어머니도 좋아하시겠지. 수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TV를 켰습니다.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면 세탁이 끝날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수지는 편안하게 드라마를 봤습니다. 가끔 세탁실 쪽에서 들리는 세탁기 소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신호 같았으니까요. 1시간 10분 후 세탁기가 멈췄습니다. 삐삐삐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탁실로 향했습니다. 세탁기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바지는 여전히 멀쩡했습니다. 낡긴 했지만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바지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조각들, 어떤 것은 손톱만 하고 어떤 것은 손바닥만 했습니다. 물에 젖어 흐물흐물해진 종이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수지는 바지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물을 머금어서가 아니라 주머니에 뭔가 가득 차 있어서였습니다. 속주머니를 뒤집었습니다. 젖은 종이 조각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지는 그 조각들을 집어들었습니다. 번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채권이라는 글자, 30억이라는 숫자, 그리고 은행 이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설마, 진짜,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왔다.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돌아오신 것이었죠. 경로당에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나오셨던 겁니다. 할머니는 신발을 벗으며 집안의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 세탁실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세탁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젖은 바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흰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세탁기 안에도 바닥에도 수진의 손에도 종이 조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찢어진 채권, 물에 젖어 반쯤 녹아버린 글씨들. 하지만 할머니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 30억 원의 채권. 할머니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조각들을 모으는 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하나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수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이런 게 들어있는 줄 몰랐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큰 조각, 작은 조각, 아주 작은 조각까지 하나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지를 빨아주려고. 할머니가 처음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넌 내 바지를 없애고 싶었던 거 아니니? 냄새난다고, 낡았다고, 창피하다고 했잖니. 어머니, 솔직하게 말해봐. 이걸 망가뜨리려고 한 거 아니니? 수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할머니는 모든 조각을 다 주었습니다. 손수건에 조심스럽게 싸서 안고 일어났습니다. 수진을 한 번 더 쳐다본 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30억. 진짜 30억이었어. 그게 저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의 방에서는 불빛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종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펼쳐 말리고 있었습니다. 책 사이에 끼워서 평평하게 만들고 테이프로 조심스럽게 이어붙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각은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 작아서 어디에 붙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글씨는 번져서 읽기 힘들었고 채권 번호도 반쯤 지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액자 속에서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아직 건강하고 활기찼던 시절의 모습.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평생 모아서 내게 남긴 것을 이렇게 망쳐버렸네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밤새 울었는데도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집부렸어요. 그 바지를 벗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할머니는 조각들을 다시 손수건에 싸서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더 이상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냄새난다고, 낡았다고, 창피하다고 구박받으며 사는 건 이제 지겹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망가뜨린 이 집에 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할머니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남편 사진, 그리고 채권 조각들을 넣은 봉투.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옷장에서 그 바지를 꺼냈습니다. 완전히 마른 바지. 할머니는 바지를 개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만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썼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어머니가. 할머니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갔습니다.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첫 차를 타고 시외 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골행 버스표를 샀습니다. 오래된 친구 경자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경자는 할머니의 어린 시절 친구로 지금은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3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가고 산이 보이고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78세의 나이에 다시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친구 경자는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금이야,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경자야, 나 좀 며칠만 있어도 될까? 무슨 소리야? 얼마든지 있어. 그런데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할머니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구박, 바지 이야기, 그리고 세탁기에서 망가진 채권까지. 경자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금이야, 넌 아무 잘못 없어. 며느리가 너무한 거지. 아니야. 내가 고집부린 거야. 바지를 그렇게까지 입고 있을 필요는 없었어.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 바지를 멋대로 세탁기에 돌리는 게 어딨어? 할머니는 채권 조각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이 남긴 마지막 건데. 경자가 조각들을 살펴봤습니다. 은행에 가봐. 혹시 복원할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찢어진 걸 어떻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남편분이 남기신 거잖아. 그날부터 할머니는 경자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시골집이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도 할머니의 바지에 대해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할머니는 경자와 함께 읍내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찢어진 채권을 보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요. 복원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점에 문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접수는 해드릴게요. 절차는 복잡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확인하고 채권 조각들을 봉투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직원은 몇 주 정도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경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침 8시 수진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이 열려 있는 게 이상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부엌도 베란다도 확인했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를 발견한 건 그때였습니다. 수지는 메모를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은 메모를 읽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 그게 어제 일 때문에. 무슨 일? 수지는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바지를 세탁기에 돌린 것, 채권이 찢어진 것, 모든 것을.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당신이 미쳤어? 어머니 물건을 멋대로 세탁기에 넣다니. 나도 그 안에 그런 게 있을 줄은.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던 바진데. 남편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휴대폰을 쓰셨는데 배터리가 금방 닳아서 자주 꺼져 있곤 했습니다. 어디로 가신 거야? 아는 친구분이라도 계셔? 나도 몰라. 어머니가 친구분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나? 부부는 하루 종일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성인이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라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처음에는 후련했습니다. 냄새나는 바지도 구박받는 시어머니도 사라졌으니까요. 집은 조용했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 채권이 정말 100억짜리였다면 어떡하지?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닐까? 석 달째 되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지는 남편과 함께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제 뉴스 코너가 나왔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다음은 훈훈한 소식입니다. 분실되었던 30억 원대 채권이 주인을 찾아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억 원대 한 노부부의 채권이 세월이 흘러 돈의 가치와 복리, 이자를 더해 100억에 까가온 돈으로 늘어났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기자가 어느 은행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난 3월 한 은행 지점에 찢어진 채권 조각들이 접수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채권 소유주와 고인이 된 남편의 지인들이 힘을 모아 기적적으로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화면에 한 할머니가 등장했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고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커피잔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화면 속의 할머니는 바로 이금이었습니다. 더 이상 낡은 바지를 입은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자가 할머니께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할머니, 채권을 되찾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찢어진 채권을 복원하실 수 있었나요? 남편의 오랜 친구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은행 지점장님, 변호사님, 회계사님. 다들 남편분을 기억하고 계셨죠. 증인들이 서류를 작성해 주시고 은행 본점에서도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하실 계획이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복지재단을 만들 겁니다. 저처럼 외롭고 가난한 노인들을 돕는 재단이요.
화면이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앵커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금의 여사는 복원된 100억 원 전액을 출연해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수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허탈하게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정말 100억이었어. 그리고 어머니가 그걸 되찾으셨어. 여보, 당신이 뭘 한 건지 이제 알겠어.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지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이금희, 복지재단, 채권 복원, 온갖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금의 여사, 100억 재단 설립, 가난한 노인 복지의 헌신, 찢어진 채권의 기적, 이금희 할머니의 감동 스토리, 냄새나는 바지 속 100억의 비밀, SNS에서 화제,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이금의 복지재단 첫 후원. 수지는 기사 하나하나를 읽었습니다. 어떤 기사에는 할머니의 상세한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며느님과의 갈등 때문에 집을 나오신 거라던데 사실인가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고집이 세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낡은 바지를 입고 있으니 며느리가 불편해했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바지가 돌아가신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다면서요? 네. 남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냄새나고 낡은 옷이었겠죠. 지금도 그 바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이제는 냄새도 많이 없어졌지만 제게는 여전히 남편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수지는 그 대목을 읽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금희 복지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TV에서 생중계되었습니다. 수진과 남편은 그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재단 건물은 서울 중심부의 깨끗한 빌딩이었습니다. 로비에는 노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2층에는 상담실과 프로그램실이 있었습니다.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시장도 왔고 국회의원도 왔고 유명 인사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오랜 친구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할머니는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금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복지재단을 열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재단은 제 남편고 김성원의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세운 재단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채권이 찢어지는 일이 있었죠. 그때 저는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은 나누기 위해 있다는 것.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더 어려운 분들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특히 저처럼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는 노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짐이 아닙니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 재단이 여러분의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TV 화면에는 눈물을 흘리는 노인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기자 간담회가 이어졌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가족들, 특히 아드님이나 며느님께는 연락하셨나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원망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은 향기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남는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바지에서 나던 냄새도 사실은 남편의 사랑이었거든요. 그분이 일하시며 흘린 땀의 냄새, 저를 생각하며 입으신 옷의 냄새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간담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TV를 보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 나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잖아.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지금이라도 가서 사과해야 해.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코를 막던 자신의 모습이 냄새난다고 소리치던 순간이 모욕적인 말들이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사죄하기로 남편과 함께 재단 주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재단 건물 앞에 섰을 때 수진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들어가자. 잘못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부부는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노인들이 편안하게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모두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저기 이사장님 찾아왔는데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물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가족인데 아들이랑 며느리예요.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금희 할머니의 사연은 재단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연락드려 볼게요. 10분쯤 지나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3층 이사장실로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렸습니다. 복도 끝에 이사장실이라는 문패가 보였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수진과 남편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너라. 앉아라. 어머니, 남편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수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바지를 멋대로 세탁기에 넣고 냄새난다고 구박하고 일어나라고 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 네. 냄새가 난다는 게 잘못이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면 냄새가 나.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할머니가 두 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잘못은 사람을 냄새로만 판단한 거야. 그 냄새 속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떤 사랑이 담겨 있는지 생각하지 않은 거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를 짐으로 본 거야. 나이 든 사람은 쓸모없고 집안을 더럽히고 창피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생각한 거지. 수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내 냄새를 기억하는구나. 그 냄새가 사랑이었다는 걸. 남편의 땀과 노력이었다는 걸. 할머니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깨끗이 개진 바지를 꺼냈습니다. 그 바지였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도 남편이 생각나. 고생하며 나를 위해 살아준 그 사람이. 이 바지는 냄새나는 낡은 옷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야. 할머니는 바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난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그저 각자의 길을 가자꾸나. 어머니, 제발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세요. 아니다. 난 이제 내 길을 찾았어. 이 재단이 내 가족이야. 어머니, 돌아가거라. 건강하게 잘 살아라. 할머니는 다시 서류에 눈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진과 남편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언제든 이 재단에 봉사하러 오고 싶으면 와라. 용서는 못해도 함께 일할 수는 있으니까. 그 말에 수지는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이너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이금의 복지재단은 전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노인 복지기관이 되었습니다. 서울에만 3개의 지부가 생겼고 부산과 대구에도 지부가 설립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무료 급식, 의료 상담,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문화 프로그램까지 재단은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줄을 이었습니다. 젊은 학생들부터 퇴직한 직장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재단에서 시간을 보내며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재단 본부 건물 입구에는 큰 현판이 걸렸습니다. 서예가가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이금의 제단 향기로 남은 어머니의 마음.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냄새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남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따뜻한 향기로 사람들 기억에 남았습니다. 더 이상 냄새나는 바지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헌신의 상징이 된 것이죠. 신문과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할머니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재단 운영에만 집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후원자들에게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수지는 약속대로 매주 재단을 찾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청소를 하고 식사를 나르고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재단 직원들도 어르신들도 수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사장님을 그렇게 구박했던 며느리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가장 힘든 일을 자원해서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도맡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 며느리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 매주 빠짐없이 오잖아. 정성이 대단해. 이사장님한테 용서받으려고 저렇게 애쓰는 게 아니라 진짜 속죄하는 것 같아.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진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여든이 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아가씨, 참 착하네. 젊은 사람이 이런 일을 자원해서 하다니.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사장님 며느리라면서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이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 생각해 주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맨날 우리 말 들어주시고 챙겨주시고. 감사합니다. 며느리도 착하니까 이사장님이 좋아하시겠어. 수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수진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남편도 가끔 재단을 찾았습니다. 주로 힘쓰는 일을 도왔습니다. 무거운 물건 옮기기, 전등 갈기, 고장난 시설 수리하기. 말없이 일했습니다. 어머니 이금희와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로 사무실에서 일했고 부부는 현장에서 봉사했으니까요. 서로 피하는 것 같기도 했고 배려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재단에서 창립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큰 강당을 빌려 진행되는 행사였습니다. 후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재단의 도움을 받는 어르신들이 모두 초대되었습니다. 수진과 남편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재단 직원이 꼭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수백 명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이사장님의 기념사를 듣겠습니다. 이금희 이사장님 나오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79의 나이지만 걸음걸이가 당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금희입니다. 재단이 세워진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1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편히 쉴 집도,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도 다 잃었죠. 하지만 돌이켜보니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 1년 동안 수백 분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각자 사연이 있으셨죠. 외로운 분들, 가난한 분들, 아픈 분들. 하지만 모두 소중한 분들이셨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들을 도우면서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웠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짐이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사랑은 냄새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남는다는 것. 할머니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수진과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이 재단을 통해 제 남편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남편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남편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리셉션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할머니께 인사하러 줄을 섰습니다. 수진과 남편은 먼 곳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재단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이 잠시 뵙자고 하세요. 지금요? 네. 3층 전시실로 올라오시래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3층 전시실은 조용했습니다. 재단의 1년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유리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유리 상자 안에는 깨끗이 세탁되고 정성스럽게 다려진 바지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바지였습니다. 회색빛 베이지색의 면바지. 할머니가 유리 상자 앞에 서 계셨습니다. 왔구나. 어머니, 이리 와서 봐라. 부부가 다가갔습니다. 유리 상자 옆에는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명패를 읽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바지입니다. 고 김성환 님이 아내 이금희에게 준 마지막 선물. 낡았다고 냄새난다고 버림받았지만 그 안에는 100억 원보다 더 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바지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은 냄새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남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바지를 여기 두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내가 1년 동안 한 일들 다 알고 있어. 매주 와서 봉사하는 것도, 가장 힘든 일 도맡아 하는 것도.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 그게 뭔지 모르겠구나. 이미 했는지 아직 못한 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네, 너희가 변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할머니는 바지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이 바지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 진짜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냄새나고 낡아 보여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영원하다는 것.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제발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자리는 여기야. 하지만 네, 너희가 이따금 찾아와 줬으면 좋겠구나.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봉사자로서. 그럼, 그래. 다시 시작하자.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는 더 자주 재단을 찾았습니다. 주말만이 아니라 평일 저녁에도 들렀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재단 정원에는 할머니가 심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남편 김성철이 좋아하던 개나리와 진달래였습니다. 할머니는 정원에 서서 꽃들을 바라봤습니다. 옆에는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예쁘죠, 어머니? 그래. 내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꽃이야. 어머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뭐? 그 바지를 입으실 때 정말 아버님 냄새가 났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냄새라기보다는 느낌이었어. 그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같았지.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았어. 저는 그걸 몰랐어요. 냄새만 맡고 마음은 보지 못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할머니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지. 네, 어머니. 저 평생 기억할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꽃들을 바라봤습니다. 그해 여름 재단은 또 하나의 지부를 열었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개소식에는 이금희 할머니와 함께 수진과 남편도 참석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처럼, 동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이사장님, 재단을 이렇게 빨리 확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혼자서는 못했어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후원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할머니가 수진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가족들도요. 그 말에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우리를 가족이라고 하셨어. 나도 들었어. 용서해 주신 걸까?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보다 더 큰 걸 주신 것 같아. 다시 시작할 기회. 그러게. 감사해야겠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이금의 복지재단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2년째, 3년째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10여 개의 지부가 생겼고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신문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남긴 사랑을 나누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할머니가 인터뷰 때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3년째 되던 봄 할머니는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수진과 남편도 동행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이금희 여사님 존경합니다. 여사님의 헌신이 많은 어르신들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제 남편이 특별했던 겁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념 촬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진과 남편을 불렀습니다. 너희도 같이 찍자. 저희가요? 그래. 가족이잖니. 사진 속의 세 사람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죠. 어머니, 축하드려요. 고맙다. 너희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의 변화가 나한테 큰 힘이 됐어.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바지 기억하니? 네. 어떻게 잊겠어요? 그 바지가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어. 나는 집착을 버리는 법을 배웠고, 너희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배웠지. 네. 어머니, 이제 그 바지는 유리관에 있지만 그 의미는 우리 마음 속에 있어.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금의 할머니는 85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재단을 이끌었습니다. 재단 본부 벽면에는 여러 개의 액자가 걸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개소식 사진, 봉사활동 사진, 어르신들과 함께한 사진. 그 중 하나는 특별했습니다. 할머니와 수진, 남편이 함께 정원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에는 만개한 개나리꽃이 보였습니다. 그 사진 아래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수지는 가끔 그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바지를 세탁기에 넣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모든 게 달랐겠지. 하지만 지금이 더 좋아.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성장시켰어. 어느 토요일 오후 재단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공연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할머니도 수진도 남편도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란히 앉은 세 사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합창단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래된 가곡이었습니다. 그리운 금강산. 많은 어르신들이 따라 부르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조용히 따라 불렀습니다. 수지는 할머니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이분이 행복하시다니.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수지는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전시실 앞을 지나갈 때 할머니가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 볼까? 네, 어머니. 전시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유리 상자 속의 바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유리 상자 앞에 섰습니다. 수진과 남편이 양옆에 섰습니다. 이 바지를 볼 때마다 생각해.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됐다고. 네, 어머니. 냄새난다고 구박받던 바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줄 누가 알았겠니? 할머니가 유리 상자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이 바지로 우리 모두 배웠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사랑이 뭔지, 그리고 용서가 뭔지.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자. 집에 가서 저녁 먹어야지. 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그래, 고맙다. 세 사람은 나란히 걸어 나갔습니다. 복도에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하나가 된 듯한 그림자였습니다. 재단 건물을 나서며 수진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 바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수지는 마음속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신문에, 방송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지만 그것은 냄새나는 바지의 노인으로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어머니로서, 헌신하는 이웃으로서, 그리고 진정한 용서를 보여준 스승으로서. 이금희, 그 이름은 이제 향기로 남았습니다. 세상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향기로. 재단 현판에 적힌 그 문구처럼 사랑은 냄새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향기로 남을 것입니다. 글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